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냄새난다며 내쫓은 식당 사장. 그런데 다음 날부터 손님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SNS 팔로워 50만 명의 유명 막칼럼니스트였고 그가 남긴 단 한 줄의 리뷰가 20년 된 식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 냄새는 없던 집. 이 한 문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실화들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영상 보시면서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미양 한정식. 이 식당의 주인 52세 박민수 씨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주방장과 임대료 문제로 다퉜고 단골 손님 몇 명이 최근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죠.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박 씨는 20년 전 이 자리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죠. 한때는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맛집이었습니다. 각종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박 씨의 마음도 점점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 경기 탓이야. 우리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라고. 박 씨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가던 시각,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홀 직원이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박 씨가 노인을 발견했고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야? 박 씨는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한테 주문 받지 마. 저런 사람 받으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해. 네, 그래도 그냥 내가 직접 나가볼게. 박 씨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저희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빈 테이블이 5개나 보였습니다.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아, 그건 예약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잠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 씨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님 옷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손님들 생각도 해야 하거든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등이 굽은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식당 이미지 떨어진다니까. 그는 자신이 방금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환 가명, 78세.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음식 평론가로 활동한 그는 한국 최고의 마칼럼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SNS 팔로워 53만 명. 그가 추천하는 식당은 대박이 나고 그가 비판하는 식당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이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아침 등산을 다녀온 후 오랜만에 한정식이 먹고 싶어 강남의 한 유명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등산복 차림이 허름했고 땀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냄새가 난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40년간 전국의 식당을 다녔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쫓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음식 냄새는 진동하는데 사람 냄새는 없던 집. 맛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식당이 20년을 버틴 게 신기할 뿐입니다. 위치 강남구 논현동 미으미으 한정식.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댓글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어느 식당인지 알려주세요. 진짜 인간성 쓰레기네요. 즉시 불매해야 합니다. 30분 후 조회수 5만. 1시간 후 조회수 15만. 3시간 후 조회수 50만. 게시물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여전히 어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자리가 꽉 찼을 시간인데 단 3팀만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나? 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 한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온라인에 난리 났어요. SNS 확인 안 해보셨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박 씨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5위, 논현동 한정식 갑질, 커뮤니티 인기글, 유명 맛평론가 모욕한 식당의 최후, 유튜브 실시간, 음식 평론가를 냄새난다며 쫓아낸 식당 근황. 이게 뭐야? 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뷰 사이트였습니다. 리뷰 화면 전환. 별점 4.51.2 하루 만에 폭락. 최근 리뷰. 마이너스 사람을 차별하는 식당이네요. 절대 안 갑니다. 마이너스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곳. 마이너스 음식보다 인성부터 배우세요. 마이너스 20년 된 전통? 20년 된 오만이죠. 마이너스 여기 가는 사람도 같은 인간. 리뷰가 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악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박 씨는 급하게 식당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DM이 30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식당 문 닫으세요. 인간성 쓰레기.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세요. 박 씨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죄송한데요. 주말 예약 취소할게요. 아, 저희도 예약 취소 부탁드려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요. 10개가 넘는 예약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3일 후 박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10팀도 안 되었고 대부분이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그 식당이구나. 진짜 분위기 별로다. 우리 사진만 찍고 나가자. 그들은 음식도 주문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주까지만 나올게요. 죄송해요. 저도 그만둘게요. 20년간 함께 일한 주방장도 떠났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 박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밤, 빈 식당. 박 씨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장사 잘하려고 한 건데.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손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기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내 입장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억울해요. 인터뷰 시작. 사장님, 왜 그 어르신을 내쫓으셨나요? 그게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도 아니었고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르신이 유명한 음식 평론가인 건 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죠. 기자는 메모를 멈추고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하신 말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사장님은 그분이 유명해서 잘못했다고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으면 괜찮았던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사장님의 행동이 문제인 건 그분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박 씨는 이정환 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미양 한정식 주인입니다.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정환 씨의 사무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사무실. 벽에는 40년간 찍은 음식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유명한 분인 줄도 몰랐고 그냥 제 식당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정장을 입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환영했겠죠. 왜요? 그게 다른 손님들 생각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옷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요? 저는 40년간 음식을 평론하면서 수천 개의 식당을 다녔습니다. 진짜 맛집은 음식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접하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오래갑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식당을 방문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 그 식당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장님 식당은 음식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돈으로만 보고 외모로 판단했죠. 그게 문제였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글을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글을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진짜 변하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박 씨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경영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다른 맛집 사장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음식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 씨는 식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리뉴얼 오픈 전날, 박 씨는 이정환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식당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오픈 첫날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가야 하나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손님을 대접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리뉴얼 오픈 당일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이정환 씨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직접 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당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우리의 귀한 친구입니다. 이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씨가 직접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만든 특별한 상입니다.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씨는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달라졌네요. 네, 레시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바꿨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 씨는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진짜 식당을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리뷰를 쓰겠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선생님이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이정환 씨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논현동 미양 한정식. 한 달 전 이곳에서 저는 냄새난다며 쫓겨났습니다. 오늘 다시 방문한 이유는 사장님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달 만에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틀렸습니다. 오늘 만난 박민수 사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으며 다른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존중과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이 음식값이 부족하자 박 사장님이 조용히 차액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오세요. 이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죠. 박 사장님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음식도 맛있고 사람 냄새도 나는 곳입니다.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P.S.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합니다. 박 사장님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댓글창, 와, 진짜 변하셨나 봐요. 인정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두 번째 기회 줄 만하네요.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요. 사람은 역시 변할 수 있구나. 게시물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미양 한정식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으며 음식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어려운 이웃 10명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식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박 씨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존중하며 대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 노숙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공짜인가요? 나중에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제 소중한 손님이십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그 노인분을 이렇게 대했더라면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식당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손님으로 가득 찼고 웨이팅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환 씨와 그의 딸이었습니다. 박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딸과 함께 왔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이 씨의 딸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버지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 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날 일을 후회하시나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저를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글 하나 쓴 것뿐입니다. 변한 건 사장님 스스로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옷차림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유명하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좋은 대답입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박 씨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한 식당 주인, 두 번째 기회를 증명한 자영업자, 진정한 변화의 아이콘.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TV 인터뷰. 사장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깔끔하든 허름하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미양 한정식은 완전히 다른 식당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리뷰를 보면 음식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마음이 더 따뜻한 곳, 진짜 사람을 대접하는 법을 아는 식당. 여기 오면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감사의 밥상 프로그램 정말 감동적이에요. 박 씨는 이제 다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세미나.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줄고 경쟁은 치열하고 경기는 안 좋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싸게? 더 많이? 아닙니다. 더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